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이시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정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배분한 가운데 강원도는 총 2,465억 원을 배정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강원도가 지방 소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데요. 헬로이시 토크 오늘은 지방 소멸 실태와 대응 방안을 강원연구원 류종원 박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종원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지방 소멸이란 게 어떤 건지 정의부터 한번 내려주신다면은. 네,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에서 정의가 태동된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네네. 그 마스다 히로야라는 분이 2014년도에 책을 발간했는데요. 네네. 그 지방 소멸이라는 책에서 일본이 이제 동경의 일국 집중에 의해서 지방이 다 소멸한다. 막 그런 의미에서 책을 발간한 거기서 최초로 태동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그 고용개발연구원이라는 데서 실제로 이제 지방 소멸 지수를 또 가지고 지방 소멸을 관련해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방 소멸 지수라는 것은 이 가임 여자 인구,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한 20세에서 39세 정도의 여성이고요. 또 65세의 남성, 65세 이상의 인구로 나눈 인구를 좀 더 나눠서 그 지수가 0.5 이하면 이제 소멸의 위험이 있다라고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정부가 이제 지방 소멸의 이제 위기를 가져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재원이라든가 뭐 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갖춰가는 그런 현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일본이 이전에 겪었던 우리보다 앞서 겪었던 현상이랑 현재 국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방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러 가지 이미 겪고 있는 문제들이겠지만은 지방 소멸이 지역에 가져오는 부작용, 인구가 줄어든다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 인구는 이 지역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강원도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들어본다면, 이 지방 소멸이 강원도 이제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춘천, 원주를 제외하고는 이제 지방 소멸의 위험 지역, 고위험 지역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16개 시군이 이 지방 소멸의 위협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면이냐면 인구가 이제 자연 인구하고 이제 사회적 인구에서 자연 인구가 출생과 사망이 앞서가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산 인구가 이제 감소를 하죠. 이제 초고령화가 되고, 또 특히 이제 그 중에 또 우리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의 유출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강원도가 이제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적 내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살고 있으니까 그것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생활 편익 시설의 접근성이 전국의 평균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볼 수 있고, 또 의료 격차, 의료 수준의 문제가 실제로 보면 전국의 평균에 한참 미달되는 그런 또 현상도 우리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체 면적의 40%가 이제 인구 5명 이하의 과소지역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5명 이하군요. 그러니까 한 500x500의 그 한 셀에 5명 이하를 우리가 과소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5명 이하의 지역이 속해 있는 셀이 강원도 전체의 40%. 거의 절반 이상, 절반 거의 가까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재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방세라든가 지방법인 소득세 이런 것이 재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또 1인당 재원 지출은 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그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인구가 줄면서 의료라든지 말씀해 주셨던 생활 SOC가
열악해지고 예. 열악해지면 질수록 또다시 인구는 빠져나가게 그렇습니다. 되고 네.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 지방 소멸 자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강원도에서도 이제 다양한 정책을 시행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은 되지 않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앞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강원도가 지방 소멸의 문제를 정부나 소멸의 문제를 뭐 이렇게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시책이나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원인은 이 수도권의 초집중 현상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도권의 인구가 매년 15만 명이 이제 증가하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만 명이라는 것은 15만 명이면 뭐 우리 군단위 지역 한 3개, 4개, 세계 4개의 네. 규모가 일단 수도권의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네. 그런 현실로 인해서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초집중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역의 소멸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수도권의 11.8%인데 인구가 50% 이상 네, 되고 그렇죠. 있고 또 우리 그 일거리 또 교육이 초집중돼 있고 이런 문제가 이 소멸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 지방 소멸의 위기 의식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투자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제 5월까지 수립을 해서 지금 7월달에 평가를 받아서 이제 8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등급 차등화해서 실제적으로 배분액을 좀 지원을 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방 소멸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이 있고 또 인구 감소 지역을 제외한 보다 조금 더 근접되어 있는 한 20% 정도의 관심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지방 소멸제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정부가 매년 10년 동안 매년 1조를 이제 투자를 재원을 이제 배분을 해서 전국에 앞서 말씀드린 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그 평가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배분을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한 122개 자치단체가 이제 투자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광역은 이제 수도권을 이제 제외한 14개가 제출했고요. 또 그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아까 인구 감소 지역 89개 하고 관심 지역 19군데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691건이 제출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제 평가를 거쳐서 강원도는 이제 16개인데 12개가 인구 감소 지역이고 4개가 관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뭐 아시다시피 좋은 결과에 아쉽습니다만 조금 이제 평균보다 상위의 이제 평가 결과를 이제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하나의 그 모멘텀이랄까요? 하여튼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이제 근간에 대해서 이 소멸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틀이 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각 지역별로 좀 더 많은 기금을 배분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원도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465억 원을 배정을 받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타 시군보다 조금 높다고 평균 금액보다 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금액일까요? 어떻습니까? 2,465억이 어떻게 보면 뭐 충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465억 원의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실제적으로 보면 전국의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지역 발전도라든가 또 지역의 낙후도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 또 지역의 발전도, 뭐 지역의 낙후성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차등해서 조금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뭐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를 제외하고 도내 시군 모두가 인구 감소 지역이나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 이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디가 좀 제일 심각한 위기에 좀 있을까요? 우리가 춘천, 원주 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군이 이미 앞서 말씀드린 그 0.5 이하도 수준도 아니고 0.2에서 0.5 사이에 모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0.2 이하로 내려가면 완전 그 소멸의 위기가 근접돼 있다라는 네. 고위험 소멸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1년도 3월달 이렇게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시군이냐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우리 태백, 홍천, 네.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이 지역이 우리가 강원도의 내륙 지역이면서 네, 네. 또 백두대간 지역이고 네, 네. 또 강원도의 대표적인 그 폐광 지역. 네. 이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소멸의 위험이 고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관심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뭐 그런 지역까지도 실제적으로 소멸의 위험이 조금 더 이제 0.2로 근접해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뭐 조금 더 사정이 낫다 뿐이지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거는 매 한 가지다 이렇게 바라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배분받은 기금 자체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각 지역의 특성을 좀 살릴 만한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게 좀 핵심이겠죠. 어떻습니까? 그 이제 강원도 차원의 이제 광역 투자 계획과 또 16개 시군 차원에서의 기초 투자 계획을 이미 이제 수립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수정 계획을 이제 하는 그 단계에 와 있는데 특성화, 특화, 지역 특성을 살리는 그런 계획이 가장 평가를 잘 받는 그런 계획인데요. 네. 특히 이제 강원도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특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강원도가 이제 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이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강원도가 갖고 있는 특화 산업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소라든가 네. 이모빌리티라든가 보건, 의료, 또 해양 침수, 바이오, 그다음에 미래농업 이런 걸 특화해서 하는 그 도 기획 사업을 15건 이렇게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지만 두세 개의 시군이 네. 협력해서 네. 협력하는 그런 4개의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44번 국도가 상대적으로 네. 동서고속도로에 의해서 많이 지금 물동량이 또 사람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죠. 네, 줄어들었죠. 이런 것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44번 국도에 있는 홍천이라든가 또 인제라든가 또 속초 고성 이런 것들이 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관심 지역은 우리가 특별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도가 실제적으로 좀 더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4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기초 사업 계정은 이제 평소 우리가 제출한 그 총 사업이 한 92개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 중에는 생활 SOC 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에서 또 보건, 의료와 관련된 직접적인 그 국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 특화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전략적인 수정 계획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방 소멸, 지역 소멸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특성화 사업만 가지고 인구 유출 혹은 인구 감소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충분할까요? 어떻습니까? 충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방 소멸의 문제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한 네 가지 관점에서 좀 더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사업이 중요하지만 또 그 사업과 유사한 게 많이 진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가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네. 도에서 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도 있고요. 또 시군 자체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그 사업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네. 실제적으로 소멸에 위험되고 있는 거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특화된 곳 지정 장소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묶어서 좀 더 이렇게 시행하는 네. 그런 전략적으로 이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사업이 거버넌스 추진 체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보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것은 민간 협력이 이제 중요한데요. 또 특히 이제 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이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의 학과가 이 지역의 일자리와 같이 연계되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 강원대학을 중심으로 우리 강원도 15개 대학이 지역의 혁신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기에서 뭔가 같이 지역 소멸의 문제를 아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10년간의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지금 한시적으로 10년간의 그 재원이 지금 확보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재원을 실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소위적으로 좀 활용하고 좀 효과를 높일 것인가 하는데 전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지금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관한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32개 정도의 그 특례가 있습니다. 그 특례에 따라서 뭔가 거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 필요 있고, 이 사업이 그냥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가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서 좀 추진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그다음에 교육기관까지 이게 모두가 좀 체계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앞으로 출범하게 될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양한 혜택을 지방 소멸 대응 방안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내년도 이제 6월달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우리 특화 산업에 대한 특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16개 시군의 지역 소멸의 문제를 특별자치도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범 사업,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특례, 또 모델, 이런 것을 강원도형으로 이제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춘천의 영상 디지털 특구라든가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이게 아마 보건 의료의 데이터를 가지고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이라든가 또 의료의 또 질적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강원도형 의료 포괄 케어 시스템, 플랫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한번 테스트 베드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을 지방 소멸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성공을 해서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전략이 추진될 때 이 특별자치도에서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 소멸 정말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제부터라도 이제 정부가 강한 위기감, 심각성을 가지고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원연구원 류정원 박사와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